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요즘에 제가 주변에 대학생분들을 봤더니 노트를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노트북 하나 들고 아니면 태블릿 PC 하나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태블릿이라는 기기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거를 또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게 중고 시장에다가 태블릿을 올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반응이 옵니다. 깎아달라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노트북은 조금 저렴하게 내놔도 웬만해서 쉽게 반응이 오질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몇 개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좀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있는데 또 왜 살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고 새로 나오면 좀 써보고 싶은 그런 좀 병에 걸려 있기도 한 건데, 저 같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태블릿이 있는데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화면 그리고 작은 화면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활용도도 다르고. 자, 그럼 태블릿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태블릿이 현재 시장에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애플의 아이패드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갤럭시 탭을 살까? 아이패드를 살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좋은 게 있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폰을 아이폰을 쓰고 뭐 워치도 애플워치를 쓰고 있고 혹시나 맥북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패드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아이패드를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라인업이 많아요. 나는 그냥 적당한 가성비 제품을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지만 보다 보면 프로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가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시점에 뭐 128기가 정도가 필요해. 어느 정도 뭐 필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 스피커도 듀얼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하나씩 막 집어넣다 보면은 일단 에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에어에 가면 또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을 넣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프로를 선택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결론을 자꾸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이패드에는 일단 기본형, 미니, 에어, 프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존재를 해요. 프로는 다시 11인치와 12.9인치로 나뉘기는 하지만 일단은 일반형, 미니, 에어, 프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예산이죠. 여러분들께서 뭐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가지고 나는 새 제품을 구입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택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현재 존재하는 아이패드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유일하게 애플의 예전 모습, 자, 홈버튼과 라이트닝 단자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모델입니다. 일반 라인업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이전 세대는 단종을 시키는 게 애플의 일반적인 수순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10세대 출시를 하고 나서도 9세대를 단종시키지 않은 이유는 애플 안에서도 9세대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폼팩터를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성비 제품을 하나쯤은 놔두고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하고 실버 두 가지 색상만 존재를 하고요. 애플 펜슬 1세대, 이렇게 생긴 게 애플 펜슬 1세대예요. 뒤에 보면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기다려줘야 충전을 할 수 있는, 조금은 뭔가 싶죠. 오래 본 분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심지어 이게 편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자, 기본형의 가장 큰 특징, 단점이에요. 라미네이팅이 되어 있지 않고 반사 방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 기본형을 가지고 그래도 아이패드인데 그런 정도는 해주지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늘 안 해주죠. 이번에도 안 해줬어요. 9세대, 10세대 모두 안 되어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반사 방지 없어도 뭐 또 써지기는 해요, 그게. 근데 역체감을 하면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필요한 옵션이기도 합니다. 자, 9세대만 해도 사실은 동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요. 굉장히 빠릿빠릿한 동작을 보여주고요. 지금 저는 필기를 위해서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놔서 반사 방지를 조금 필름으로 해놨어요. 종이 질감을 붙이게 되면 화질이 좀 열화가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뭐 많이 까더라도 9세대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비슷한 급으로 가면은 좀 버벅거릴 텐데 상당히 좀 압도적인 동작을 시켜보면 굉장히 웹브라우징에도 쾌적한 환경을 보여줍니다. 60Hz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은 좀 떨어지지만 빠릿빠릿함에 있어서는 아이패드라는 이름에 큰 손색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세대의 경우에는 학생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굿노트, 노타빌리티 이런 어플을 통해서 교재를 넣고 필기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점. 애플 펜슬 1세대를 어쨌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4기가의 용량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64 다음에 128 없이 바로 256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256 혹은 셀룰러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프로로 가기 전까지는 저는 웬만하면 기본 모델을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아직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매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현재 구매하지 않은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라고 봐요. 아이패드 9세대, 10세대 어쨌든 폼팩터가 바뀌면서 에어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좀 선을 넘었다라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떨어진다면 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앞자리가 4가 된다면 주저없이 한번 사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0만원 초반까지만 나와도 어느 정도 저는 가성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10세대 같은 경우에 제가 리뷰를 보고 어떤 스펙을 좀 확인해보고 했더니 학생들이 구매하시는 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이패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기본형으로 접근을 하는데 C타입을 활용하고 뭔가 전용 액세서리를 통해서 트랙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만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미니예요. 미니는 참 묘한 매력이 있는 친구죠. 없으면 갖고 싶고, 갖고 있으면 약간 뭔가 아쉽고, 잘 쓰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핸드폰이랑 겹친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니는 어떻게 보면 특정 수요층에게만 좀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막상 사서 사용을 하다 보면 가벼운 원툴만으로도 손이 자주 갑니다.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가방에 넣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겁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은 사용성을 점점점 떨어뜨리게 돼요. 이거는 마치 음질은 정말 좋은데 착용감이 불편한 헤드폰, 이어폰과 저는 유사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을 자주 타시는 분들, 이동이 많은 분들인데 아이패드 12.9인치를 샀어. 못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아마. 옆 사람이 보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자, 그런데 이 미니의 사이즈는 정말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큰 휴대폰의 조금 더 큰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삼성의 Z 폴드 4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혹은 거의 똑같네요. 세로 높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렇게 겹쳐놓은 게 처음인데 완벽하게 거의 일치할 정도로 같아요. 7인치대의 휴대폰, 8인치대의 태블릿, 이제 뭔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Z 폴드 4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미니를 살 필요는 없겠죠. 이 미니의 장점, 가볍다 말고 웬만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스피커는 4개일까요? 4개는 아닙니다. 4개처럼 보이지만 듀얼 스피커고요. C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 형태의 폼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도 그래서 홈 버튼이 없이 직사각형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취향별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단점은 명확합니다.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하긴 해요. 이 면적이 작잖아요. 본격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냥 메모라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를 적어놓고 중간중간 체크하고,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아주 적당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가격이죠. 비싸요. 지금 구매하시려면 새 제품 한 60만원, 70만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패드 안에서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 미니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제품은 아이패드 에어예요. 에어 5세대인데요 M1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에어가 아니다, 프로급의 성능을 보여준다,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에어로도 다 됩니다. 하지만 에어는 128기가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이 저는 128기가라고 생각을 해요. 64기가는 가능은 합니다. 아이클라우드를 쓰고 뭐 요즘에는 다른 어플들도 각자 기반의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영상을 보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플 설치, 교재를 넣고 필기를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량이 쌓여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아이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셀룰러 모델로 가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델을 추천하는 입장에서 64기가는 사용을 하다 보면 용량 부족 경고를 곧 만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128만 돼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주 쾌적하고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애플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128은 프로에서만 선택이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얄미워요. 사실은 스피커 그래 프로급 와요? 쿼드 스피커를 경험할 수 있지. 120Hz 그래 프로로 와서 경험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용량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게 M2가 나오면서 프로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더욱더 에어의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의 가성비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말이에요. 자, 9세대도 가성비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가성비와 이 가성비는 좀 차이가 납니다. 금액적으로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어떤 게 가성비야? 라고 하면 아이패드 9세대가 가성비인데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뽑아내면서 그 안에서의 가성비 제품은 뭐야? 라고 물으면 그거는 에어 5세대예요. 에어의 장단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요, M1 칩이 탑재되어 있어서 프로급의 성능, 퍼포먼스적으로는 프로와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쿼드 스피커 빠져있고요, 120Hz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좀 크리티컬하고, 한 가지 128기가가 없다는 점. 에어 5세대 혹은 프로 11인치 두 가지 제품과 호환이 되는 트랙패드가 달린 매직 키보드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또 써보면 생산성은 확실히 담보를 해줘요. 일체감도 아주 뛰어나고요, 작은 트랙패드 하나가 주는 만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를 보여드릴게요. 11인치와 12.9인치 두 가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텐데요, 11인치 제품이 그냥 이 아이패드 에어하고 이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크기예요. 생각보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필기를 해보거나 뭔가 영상 작업을 해보거나 12.9인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미니 LED 기술이 12.9인치에만 들어가 있어요. 프로 5세대, 6세대 둘 다 동일합니다. 리얼 블랙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면서 어떤 색 작업을 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모니터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색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드예요. 애플에서 프로라는 이름을 붙이면 늘 이걸 갖고 밥을 먹고 살아도 좋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이패드 12.9인치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굉장히 대화면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눈이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블랙 표현이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영상의 매력을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거워요. 이렇게 잠깐만 들고 있는데도 한두 번 정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 보면 이거는 내가 이동은 안 되겠구나. 진짜 무거워요. 특히 얘를 붙이면 사용성도 트랙패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다 좋은데, 이거 한 손으로 들다가 손목을 다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무겁습니다. 1.428. 이 제품을 제가 리뷰하면서도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라고 했는데 이 둘이 100g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는 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딘가에 앉아서 스케치를 한다던가 맥을 사용하시면서 모니터로도 가끔 활용을 하면서 펜슬로 뭔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12.9인치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라인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풀어놔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까,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나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10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려고 가격을 설정해 놓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들어오면 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